부자의 관점. 빛나는 삶을 위해 부자가 세상을 보는 1% 차이. 행복의 원리를 찾는 여행의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행해지는 길을 걷는다. 행복에는 원리, 즉 근본이 되는 이치가 있다. 진심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자, 그럼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 우선 이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에는 작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알려 하면 저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은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즉, 삶은 저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배움을 얻기 위한 영혼의 수행이다. 그리고 영혼의 부모는 신이다. 우리 개개인은 신의 분령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에 신과 상담을 하며 현생에서 이루어야 할 수행 과제와 수명을 정한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은 몇 번에 걸쳐 현생에 환생함으로써 영혼을 향상시켜 나간다. 나는 저 세상에 관한 것들을 믿는다. 간혹 나에게 인간은 정말로 환생하나요? 라고 묻는데, 이런 사람들도 죽으면 히토리 씨의 말이 맞았구나 하며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개 중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족하다. 무엇을 믿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 단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세상을 좁은 시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바람이 머리카락이나 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면 인생은 몸이 건조해질 것이다. 이보다 신은 존재한다. 신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 사람은 환생한다. 라고 믿어보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중졸학력에 돈도 없었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신을 믿고 신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신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 신이 창조한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를 믿고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가령 인간의 욕심도 신이 준 것이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물론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좋은 여자가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럼 여자도 남자를 좋아할까? 그렇지 않다. 여자는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내 제자들 중에는 여자가 많은데 모두 멋을 내고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이들에게 돈은 얼마를 벌어도 좋지만 꾸미는 데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번 돈의 일부를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다. 예쁘게 꾸밀 수 있기에 힘든 일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옷을 사는 것은 곤란하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자가 좋더라도 애인을 여러 명 둔다면 나중에 큰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들키지 않을 정도에 만족하고 만일 들켰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욕심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즉 본인이 곤란해지지 않을 정도에서 타협해야 한다. 여자라면 월급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자라면 애인이나 아내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에서, 참고로 정도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욕심이 지나치면 고통스럽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낸다. 가령 내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주변에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헐뜯는 사람도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비난을 받으면 속상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나는 이럴 때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책에 쓰거나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내용은 대개 인간의 습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바람을 피운다. 혹은 여자들은 예쁘게 치장하려는 습성이 있다와 같은 내용인데 간혹 그렇지 않다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철은 뜨거워지면 늘어난다는 사물의 성질처럼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당연한 이치마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만일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자신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사람에게는 다양한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욕심인지 모른다. 명예욕일 수도 있고 출세욕일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이 존재하는데 그 욕심을 아예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정도가 지나치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의 일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즉 자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이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마음의 균형이 깨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균형을 깨뜨린 원인이 어떤 욕심인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바랄 수 있는데
이 역시 욕심일지 모른다. 욕심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며 지나칠수록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이 무엇에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너무 잘나도 피곤하다. 최근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일을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명이나 판매 방법을 고민한다. 그리고 일과 삶의 방식에 관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기도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는 2,000명 앞에서든 1명 앞에서든 똑같이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자신이 너무 멋지고 잘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너무 멋진 것도 너무 잘난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너무 잘난 것도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잘나고 멋진 사람보다 즐거운 사람이 좋다. 얼마 전에 일본에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이토 히토리 선생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보다도 히토리 씨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라는 말이 더 기쁘게 느껴진다. 인생은 고속도로와 같다. 3차선이 있다고 치면 가운데쯤을 달리면 된다. 만일 갓길로 치우치게 되면 벽에 부딪히거나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안 되고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욕심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에게 험담을 듣지 않도록 반듯하게 살려는 욕심도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훌륭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든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다. 그러니 험담을 듣지 않으려는 것도 욕심이고 결국 자기 마음만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재정비해보자.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욕심도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에 익숙해지고 이내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와 결혼했으니 나만 바라봐야 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이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따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만일 결혼하고 나서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주는 남편이 있다면 칭찬해줘야 한다. 주변에 멋진 여자들도 많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이다. 나는 당연하다는 말만큼 차가운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남편이니까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고맙다고 말하자.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다. 아내도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부업 등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을 벌었다고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용돈으로 몇백만 원을 줄 수 있는가? 밖에 나가면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앉아 아무런 대가 없이 남편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결혼할 때도 대부분의 예비 신랑은 예비 장인어른에게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모는 엄청난 돈과 애정을 쏟아 자식을 키운다. 그런 자식을 달랑 사랑하니까 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로 데려가려 하다니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여자는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옷이라면 100벌이든 1000벌이든 다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는 단 몇 벌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의 남편은 퇴근해서 곧장 집으로 돌아온다. 부부가 이런 점을 서로 이해하고 고마워한다면 화목해질 것이다.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라는 말은 남녀의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다. 습성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다. 그런 남녀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면이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라며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꾼다.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인사치레로도 맛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국수집을 만날 때가 있다. 나는 그런 국수집에 가면 무심코 팁을 두고 나온다. 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은 맛없는 국수집에 왜 팁을 두고 나옵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게 맛없는 국수로 가족을 부양했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이 참 대단하지 않은가? 어쩌면 국수집 주인은 맛있는 국수를 만들 재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국수집을 차렸으니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맛없는 국수를 팔아서 딸을 대학에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전통여관에 묵은 적이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의 직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있는 편이었다. 이들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젊었을 것이다. 사실 나이 든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여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니 벌써 오래전에 직원을 교체했을 법도 한데 함께 나이를 먹으며 여관을 꾸리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또 얼마 정도의 팁을 두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함께 갔던 사람이 저렇게 서비스가 엉망인 곳에 왜 팁을 줍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 이처럼 나와 같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이 꽤 많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주변에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별반 지식이 없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여러 명의 자식을 열심히 키웠고 요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해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머리에 든 지식도 많으면서 옛날 사람들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뭐든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이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면 반드시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모든 직원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면 고마워요. 라고 인사한다. 사장에게 차를 내어주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척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직원이니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주고 있으니 고마운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일은 없다. 물도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해야 누군가가 가져다 준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수도 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컵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있을 리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즉 고마울 때에 아리가도라고 말하는가 보다. 아리가도라는 일본어를 풀이해보면 잊기 어렵다라는 뜻이다. 나는 쌀 한 톨도 수확해 본 적이 없지만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어준 덕분이다. 나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선을 낚아본 적이 없지만 생선을 먹을 수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누군가는 이를 당연하다고 말한다. 당연하다를 고맙다로 바꿔보자. 그러면 인생의 꽃이 필 것이다.